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진짜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있어서 뭐 우리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뭐 알바생들 뭐 이런 분들은 딱 최저임금만 받아요. 거기엔 뭐 복리후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인상하는 만큼 급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법으로 걸리니까. 네. 예. 두 번째 범위가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중위임금을 받고 있는데 급여 체계가 이상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혜택을 100%다 보게 돼 있는 노동자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아무 관계 없어요. 최저임금하고는. 연봉 5천, 6천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거하고 어차피 인연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 이 두 번째 그룹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예컨대 뭐 30만 원이 오른다, 내년에. 그러면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를 그대로 받고 거기다가 최저임금 인상분도 또 30만 원이 나타나던 게 요 법이 개정됨으로써 여기 중에 일부가 산입이 되게 되면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 더. 이거는 임금이 삭감되는 건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 삭감은 아니죠, 이게. 급여 체계의 특이성 때문에 네네네.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 그보다 더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또 한 10몇 % 인상한다면 30만 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이 법을 이렇게 고쳐갖고 그게 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거는 맞죠. 근데 과연 이 두 번째 범주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 내가 오늘 정확- 보수 같네. 그 말씀은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저임금 성격을 갖는 건데 그걸 자꾸 중위임금 또는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자꾸 고려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선을 쳐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각종 수당 명목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거의 2배를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논리적으로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자분들은 사실 이제 돈 받는 게 사실적으로 이제 주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그렇게- 있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막 20만 명, 21만 명 생긴대잖아요. 민주노총이나 뭐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조합원들한테 기대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뭐 항의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좀 의문이에요. 저는. 네네.